2017 MDM 한국 여자바둑리그 챔피언 결정전 1차전입니다. 해설의 박정성 구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수 거북선과 포항 포스코 캠텍의 챔피언 결정전 1차전이 오늘 치러집니다. 여수 거북선 팀 참 힘든 승부를 이어왔는데요. 특히 플레이오프 3차전에서의 대결은 정말 재밌었다라는 표현으로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네,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손에 땀을 쥐는 그런 승부 끝에 반집승 2번, 단 한 집으로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을 했고 네. 정규 시즌에서 이 최강팀으로 불리우던 포항 포스코 캠텍 팀과 상대하게 되었습니다. 네, 힘들게 이 자리에 올라오는 만큼 정말 재밌는 승부가 예측이 되는데요. 네, 포스트 시즌과 함께하는 시청자 참여 이벤트가 있죠. 이벤트 설명 먼저 해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통 통하였느냐 텔레파시 퀴즈. 이제 많은 분들이 참여 방법에 대해서는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그 밑에 보이는 문자로 보내시면 되겠고요. A 중에 하나, B 중에 하나, C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네. 이제 문자를 보내시면 되고 예를 든다면 딸기, 어묵, 닭 이렇게 해서 문자를 보내시면 됩니다. 네, 문자는 010-5938-3831, 010-5938-383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이국 속기 승자가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그 세 가지 텔레파시가 모두 통하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상품을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박정성 구단은 아직 참여하신 적은 없는 거죠? 네, 아직까지 참여는 못했고 항상 중계하면서 손은 근질근질 하거든요. 네. 핸드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저는 참여했다고 해도 어차피 항상 제가 생각한 것과 이국 승자 인터뷰는 늘 다르더라고요. 제가 힌트를 좀 드리면은 오늘 이국 대국자들과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두 선수 모두 딸기를 아주 좋아한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지금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네. 저도 한번 보내봐야겠습니다. 네, 오늘은 포항 포스코 캠텍과 여수 거북선의 챔피언 결정전 1차전입니다. 저희도 결국 오더를 모르고 있다가 오늘 아침에 방금 전에 또 오더가 나왔더라고요. 네, 그렇죠. 오더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아주 따끈따끈한 그런 오더인데 정말 예측 불허의 대결인 만큼 오더가 기대가 되고 특히나 이 두 팀의 맞대결에서는 오더가 더욱 기대하게 만드는 그 무언가가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포항 포스코 캠텍 팀에는 언니 김채영 선수와 여수 거북선 팀의 동생 김다영 선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 자매 대결이 챔피언 결정전에서 성사가 될지 그 여부, 그리고 정규 시즌에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조혜연 선수가 이르게 등판해서 어떤 선수를 상대할 수 있을지 뭐 그런 여부가 이제 귀추가 주목되고 있고 그런 만큼 오더가 굉장히 궁금해지는 챔피언 결정전입니다. 네, 그 어느 대결보다 이 두 팀의 오더 참 궁금해지는데요. 여수 거북선과 포항 포스코 캠텍의 챔피언 결정전 1차전 대국 오더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네, 여수 거북선 팀 서울 부강약품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지금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네,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올라왔고요. 포항 포스코 캠텍 팀과 3번 승부를 치르게 됩니다. 상대 전적에서는 포항 포스코 캠텍이 압도적인 승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포항 포스코 캠텍 팀은 전 팀을 상대로 고루 강한 모습을 보여왔고 그것이 여수 거북선 팀에게도 그대로 이어지는데요. 전반기에 2대1, 후반기에 3대0으로 도합 개인 성적 5승 1패로 압도적인 성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포항 포스코 캠텍과 여수 거북선의 오늘의 대진입니다. 먼저 장고대국 여수 거북선의 김다영 선수가 출전을 했습니다. 네, 김다영 선수가 장고대구에서 아주 좋은 성적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했던 오더입니다. 과연 이 선수를 누가 상대할지. 포항 포스코 캠텍의 어떤 선수일까요? 김채영 선수가 출전을 했네요. 네, 자매 대결이 성사가 되었습니다. 김채영 선수 정규리그 공동 다승왕이죠. 네. 12승 2패라는 엄청난 성적을 기록을 했고 이 선수는 속기도 강하고 장구도 강한데 오늘은 장구로 출전을 합니다. 네, 1국에서는 자매 대결이 성사가 됐고요. 2국 속기대국 여수 거북선의 이슬아 선수입니다. 네, 이슬아 선수가 정규리그 막판에 약간 부진하기도 했지만 사실 이 선수가 없었다면 여수 거북선 팀은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네. 마지막 반집승을 거두면서 팀을 챔피언 결정전으로 이끌었던 이슬아 선수가 두 번째 속기 대결에 출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상대는 포항 포스코 캠텍의 조혜연 선수입니다. 네, 이 선수 속기에서 92%, 특히 100번 승률 100%입니다. 굉장한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 조혜연 선수와 이슬아 선수의 대결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오늘 양 팀 모두 팀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둔 두 선수를 1국과 2국에 배치하게 됐습니다. 네, 양 팀의 원투펀치가 1국과 2국으로 출전을 하게 되었는데 특히 이 포항 포스코 캠텍 팀의 조혜연 선수와 김채영 선수는 두 선수 합쳐서 정규리그에서 23승 3패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 시즌 위즈잉 선수와 최정 선수가 보여주었던 성적을 넘어선 그 엄청난 원투펀치이기 때문에 네. 이 선수들 여수 거북선 팀이 어떻게 막아내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자매 대결도 좀 눈길을 끄는데요. 네, 어떤가요? 자매 대결 정말 흥미롭고요. 그 아버지도 바둑 프로 기사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죠. 김성래 프로죠. 오늘 응원을 오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버지의 마음도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포항 포스코 캠텍과 여수 거북선의 아주 재미있는 오더가 짜여졌습니다. 1국과 2국이 바로 시작될 텐데요. 챔피언 결정전 1차전 지금부터 함께하겠습니다. 2017 MDM 한국 여자바둑리그 챔피언 결정전 1차전 포항 포스코 캠텍과 여수 거북선의 대결입니다. 1국 장고대국과 2국 속기대국 동시에 시작이 되는데요. 네. 화면 오른쪽에 보이는 대결, 바로 이 대결이 자매 대결입니다. 김다영 선수와 김채영 선수. 오늘 두 선수가 같이 집에서 나왔을 텐데 어떤 분위기였을지 좀 궁금해집니다. 평소에는 뭐 집에서 같이 나오는 경우가 있지만 오늘은 시합이기 때문에 제 예측으로는 따로 나왔을 것 같은데요. 그랬을까요? 이 대결도 재미있죠. 이슬아 선수와 조혜연 선수의 대결. 상대 전적은 조혜연 선수가 7승 2패로 압도적입니다만 2011년 이후에는 단 한 차례밖에 만남이 없습니다. 네, 이제 막 두 선수가 포석을 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틀 전에 챔피언 결정전 진출을 확정지은 네. 이 여수 거북선 팀의 이슬아 선수가 바로 어제 국가대표실에서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뭐 포석 구상을 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뭔가 본인이 준비한 포석을 들고 나왔겠죠. 흑번 포석을 굉장히 많이 준비했습니다. 네, 바로 어제 이슬아 선수의 그 공부했던 포석을 오늘 대국에서 바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유행하는 수법은 이런 장면에선 두 가지죠. 뭐 방법은 조금 다릅니다만 이수 아니면 이수로서 변을 벌리고 미니 중국식을 두는 방법, 그리고 이렇게 두 칸 높은 굳힘을 하는 방법, 이 두 가지 수법이 최근에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플레이오프 3차전 이슬아 선수와 승용의 선수의 대국 정말 치열했었는데요. 네, 그렇죠. 그리고 저도 중계 당시에는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대국이 3패빅 무승부가 나올 뻔했습니다. 만약 3패빅이 나왔더라면은 어떻게 또 치러졌을지. 3패빅이 뭐 자주 나오는 그런 일은 아닌데 네. 이번 시즌 정규리그에서도 한 차례 나왔었죠. 그때 이제 박태희 선수와 지금 장고대국을 펼치고 있는 김다영 선수와의 대국에서 한번 3패빅 무승부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정규리그에서의 무승부는 그냥 무승부예요. 하지만 포스트 시즌은 좀 다르겠죠? 제가 그 방금 전에 여수 거북선 팀의 이 백지희 감독과 그것에 관해서 잠깐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저도 이제 3패빅 무승부는 하도 잘 안 나오는 일이라서 경시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에 관련된 규정을 자세히 보진 못했었는데요. 그 여수 거북선 팀의 백지희 감독 이야기로는 3패빅 무승부가 포스트 시즌에서 나왔을 때에는 정규리그 상위 팀이 진출하는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아, 그럼 어차피 여수 거북선 팀이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랬겠네요. 3패빅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슬아 선수의 반집 승리로 여수 거북선 팀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했습니다. 두 선수를 비교해 보자면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조혜연 선수가 모든 부분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여자 랭킹을 보더라도 조혜연 선수가 여자 랭킹 4위,
그리고 이스라 선수가 14위이고요. 두 선수의 상대 전적 조혜연 선수가 7승 2패로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이 조혜연 선수 정규리그에서 11승 1패, 7승 6패의 이스라 선수를 압도하죠. 모든 데이터가 조혜연 선수 쪽에 우세를 점치고 있는데 네. 이스라 선수이니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스라 선수이니까 그래서 그것이 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두 선수의 지난해 여자 바둑리그의 성적도 조혜연 선수가 앞서 나가고 있고요. 정말 모든 면에서 조혜연 선수가 더 좋은 성적을 거뒀지만 이스라 선수의 지난 이 플레이오프 3차전에서의 끈긴 모습을 본다면은 쉽게 예측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스라 선수가 이 선수는 약점도 뚜렷한데 강점도 뚜렷한 선수라서 이 선수의 기풍이 한번 말리기 시작하면 뭐 조혜연 선수가 아니라 남자 정상급 선수라고 해도 그 돌풍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그런 완력의 소유자입니다. 여기서 최근에 유행하는 그 형태가 등장할지도 궁금하네요. 최근에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수가 바로 이수입니다. 중국의 인공지능 저리에가 사용하는 수법인데요. 나왔습니다. 네, 나왔네요. 이스라 선수가 또 최근에 그 공부량이 상당하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제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다른 선수들이 내가 있는데 왜 그래? 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이스라 선수가 현재 여자 기사 중에 가장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유행하는 포석에 대해서는 연구가 많이 되어 있겠죠. 네. 여기서 이제 백이 받는 방법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수, 그리고 이쪽으로 밀어가는 수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세 가지 다 어려운 변화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어느 변화부터 말씀드려야 할지. 일단 이수를 보면요. 가장 대표적으로 진행되는 변화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를 두면 흑은 이쪽을 두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백은 날일자와 눈목자 두 가지가 있는데 눈목자로 두었을 때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수는 안 나왔네요. 네. 저런 수가 있나요? 처음 보시는 거죠? 네, 처음 보는 데다가 저 수가 글쎄요. 제 생각엔 저 수가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여기를 한 칸 뛸 때에도 이렇게 벌리는 수가 최근에 유행인데 만약 백이 어차피 여기를 둬준다면 흑은 당연히 여기를 두고 나서 그 다음에 한 번 더 두는 편이 낫죠. 크게 고민 없이 선택을 해간 수인데요. 물론 이제 조혜연 선수도 이런 중요한 승부에서 저렇게 빨리 두었다는 것은 저수에 대한 연구가 있다는 뜻인데 저의 일감으로는 그렇게 찬성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수법입니다. 이제 앞선 변화를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렇게 두고 이쪽을 눈목자로 덮어 씌우는 변화가 한때는 많이 사용이 되다가 최근에는 이 걸침수로 인해서 흑이 축이 유리하다면 들여다보는 수가 통하고요. 이제 축이라는 것은 이쪽을 밀 때 끊는 축을 말합니다. 축이 불리한 백은 이을 수밖에 없을 때 그때 이쪽을 두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변화가 최근에 국내 시합에서도 있었고 또 중국 갑조 리그에서 탄샤오 구단과 커제 구단의 바둑에서도 있었습니다. 곧바로 넘어가는 진행으로 넘어왔고요. 이 진행이 약간은 의외인 것은 앞서 이제 제가 백이 둘 수 있는 변화가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 하나가 이쪽 미는 수가 있었잖아요. 밀면 흑은 젖히거든요. 그때 여기는 한 칸 띈 것이니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며칠 전에 있었던 바둑리그에서의 변화를 보면 그 당시 이제 원성진 선수가 백으로 이렇게 두었었는데요. 당시에 젖히고 단수 칠 때 있고 이돌은 없습니다. 끊었을 때 여기를 찝고 여기를 내려서고 나서 이렇게 한 칸 뛰는 변화가 있었죠. 이런 식으로 두는 것은 봤어도 이쪽을 두고 나서 밀어가는 변화는 처음 봅니다. 이스라 선수가 평소에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이 포석에서만 밀리지 않는다면 항상 해볼 만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만큼 포석을 조금 두려워하는 선수인데 일단 이 정도의 진행이라면 흑도 포석을 불만 없이 짰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조혜연 선수로서는
그다지 만족할 수 있는 포석은 아닐 텐데요. 근데 이제 포석에서 누가 좋고를 판단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기풍이 작용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저 변화는 백이 별로 좋을 것 같진 않지만 조혜연 선수도 분명 연구가 되어 있는 변화이고 그래서 지금 빠르게 착점을 하고 있고요. 조혜연 선수는 아마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할 겁니다. 네, 바로 손을 돌려가죠. 이곳 침입을 해서 이 한 점에 대한 공격도 엿보고 있고 다음에 이쪽 걸치는 수가 또 좋습니다. 그래서 흑이 처음에 포진했던 형태이지만 이쪽과 이쪽을 당하게 되면 주변은 오히려 흑이 약해집니다. 이쪽을 들어올 때 부분적으로 전투를 한다면 한 칸 뛰는 수와 이쪽 달리는 수가 있죠. 그런데 달렸을 때는 백도 귀를 양보하고 그 두 텀을 바탕으로 해서 이쪽을 걸쳐갔을 때 지금의 주변 배석이라면 백도 싸울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흑이 싸우지 않고 그냥 이곳을 지키고 나서 붙일 때 다시 다른 곳을 향하는 변화도 많이 쓰이죠. 먼저 걸쳐갑니다. 이스라 선수의 바둑은 약간 전투적이고 그것은 조혜연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네. 그래서 이런 받아주는 약간은 수비적인 수를 잘 두진 않아요. 이스라 선수의 기풍으로는 지금의 걸쳐가는 수가 당연할 수도 있겠네요. 네. 이 한 점을 움직이기에는 그 싸움이 별로 좋지 않다고 판단을 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받아주긴 싫고 그럼 여기를 걸치는 거죠. 네, 이번 시즌 조혜연 선수가 보여주는 모습은 정말 너무 놀랍습니다. 이 선수 11승 1패. 그것도 그 한판 패배가 제가 꼽는 정규리그 최고의 역전패라서 만약 그 대국만 승리를 거두었다면 12전 전승입니다. 이유진 선수와의 대국이었죠? 네. 정말 질 수 없는 바둑을 패했고 그럼에도 11승 1패라는 엄청난 성적을 기록하면서 이 포항 포스코 캠텍팀을 이끌었죠. 뭐 정규리그 중반 이후에는 사실 뭐 김채영 선수와 조혜연 선수의 성적이 워낙 좋아서요. 포항 포스코 캠텍팀이 포스신 진출하는 거는 뭐 어느 정도 사실화가 됐었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두 선수 합쳐서 23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팀 전체 승수로 따져도 여수 거북선 팀을 제외한 나머지 팀들은 23승이 안 되거든요. 이 두 선수의 승수만으로도 그 네. 정도의 성적이 난 거죠. 두 선수만으로도 최소 3등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올 시즌은 포항 포스코 캠텍의 강다정 선수도 또 좋은 성적을 거둬줘서요. 네, 강다정 선수가 5승 6패로 뒷받침을 해주었죠. 그 기대했던 용병 리어 선수가 1승 4패로 부진했는데 그럼에도 포항 포스코 캠텍팀이 안정적으로 1위를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강다정 선수의 받쳐주는 역할도 중요했습니다. 네. 이렇게 골고루 활약을 펼쳐줬기 때문에 포항 포스코 캠텍팀 일찌감치 챔피언 결정전 자리에서 상대팀을 기다려왔고요. 네, 오늘 그 상대팀 여수 거북선과의 1차전 대결입니다. 지금 여기를 뒀습니다. 간혹 쓰이지만 자주 쓰이는 수는 아니에요. 이 수에 대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형태는 여기를 치받고 이렇게 흘러가는 변화입니다. 이 안에는 뭐 여러 가지 수법이 내포되어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하고 나서 흑은 이제 이쪽을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정도로 벌려서 진행을 시키겠죠. 보통은 이 변화를 흑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백이 그 변화가 싫다면 네. 이제 축이 유리할 때에는 여기 붙이는 수가 가능합니다.
근데 축이라는 것은 이쪽을 젖힐 때 끊고 이렇게 되었을 때 흙이 여기를 붙였습니까? 지금 축이 어떻게 되죠? 흙이 여기를 젖힐 수 있는지 여부거든요. 그냥 이렇게 두면 이것은 백이 좋습니다. 그래서 젖히고 끊을 때 이 축이 누가 유리한지가, 이 정석이 누가 좋은지를 결정하는데 한눈에 봐서는 축은 흙이 좋은데요. 그렇죠? 네. 그럼에도 조현 선수가 붙였습니다. 이것은 뒤로 넘어가겠다는 뜻이네요. 아, 나갈 수는 없으니까요. 네. 뭐 이렇게 두는 수도 간혹 쓰이긴 하지만 보통은 백 쪽에서 이 변화를 피하는 경우가 많죠. 이제는 뭐 서로 다른 길은 없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그 변화대로 흘러갈 것 같아요. 네, 방금 전에 보여드린 그 변화대로 진행이 된다면 흙은 이쪽에서 어느 정도의 두터움을 얻은 만큼 이번에는 이쪽을 싸움으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흙 초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스라 선수의 초읽기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은 전략적으로 당연한 자리에서 착수를 안 하고 있죠. 우하기 쪽의 변화가 끝이 나면 그때는 흑선이거든요. 근데 앞으로 흑의 두수와 백의 두수는 뭐 거의 당연시 되는 수법들이다 보니까 그 뒤의 변화를 시간을 벌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참 궁금했거든요. 단수를 쳐서 당연히 그렇죠. 나가야 되는 자리인데도 생각 시간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 수를 위한 준비 과정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따내고 백이 단수 치는 것까지는 당연하니까요. 이후에 흙의 착수 두고 싶은 곳이 참 많을 것 같은데요. 30초. 네, 여기서 어떤 수를 선택을 할지. 좌하기 쪽을 둔다면 한 칸 뛰거나 아니면 날짜 달리는 수, 이 둘 중에 하나 선택이 될 가능성이 30초. 높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밀어가는 진행. 뭐 부분적으로 두터운 자리이긴 한데 때이르게 백이 이쪽을 밀어가는 수도 자주 사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역으로 밀어가서 이쪽을 최대한 발전성을 억제시키고 그 다음에 뭔가를 하겠다는 뜻인데 역시 뭐 기세의 조혜연 선수 네, 그냥 받아줄 리가 없죠. 네. 흙도 한번 젖히나요? 젖히면 다시 한번 젖혀서 만약 이런 변화라면 대략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면 이것은 흙이 여기를 둬서 얻은 것보다 잃은 게 더 30초. 많습니다. 하나, 둘, 셋. 그래서 이스라 선수도 끊어가고요. 우하기 쪽에 여기를 붙여서 처리되는 정석 선택이 지금은 그럴듯하네요. 앞서 이제 자체 이 정석만 놓고 봤을 때에는 백이 피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주변 배석상 지금은 그래도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네, 이스라 선수도 강하게 끊어가면서 하변에서부터 스토리가 풀어지겠습니다.
조현 선수가 어느 쪽이든 늘어야 되는데 과연 어느 쪽을 늘지 그것을 고민하고 있죠. 이런 장면에서 어느 한쪽을 단수 치는 것은 좋은 행마가 아닙니다. 지금 이쪽을 늘거나 이쪽을 늘어야 돼요. 여기를 단수 쳐도 다음에 이쪽 축으로 잡히는 것과 이쪽 막히는 것도 네, 아프고 초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한 번 더 밀어도 여전히 막히는 건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행마는 좋지 않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반대쪽을 단수를 쳐도 지금 이 약점이 있는데 이런 형태라고 본다면 여기를 젖히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는 흙을 바로 공략할 수 있어야 하지만 지금은 중앙 쪽에 팩감을 사용하고 흙이 따낸다면 백이 망했죠. 어느 곳으로도 단수를 치는 형태는 지금 모양에서는 좋지가 않네요. 네, 좋지 않습니다. 하나, 조현 선수가 이 한 점을 강하게 압박을 하려면 네. 이쪽을 늘고 다섯, 좀 더 무난하게 길게 가려면 이쪽을 늘어야 되는데 지금 젖힌 수부터 해서 끄는 수, 늘어간 수 다 상대를 압박하는 수거든요. 네. 두 기사의 기풍으로 봤을 때에는 꽤 치열하게 전투적으로 흘러갈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생각보다 더 때이르게 기세의 충돌입니다. 30초. 일단 뭐 흙도 하나, 아래쪽으로 빠져서 두나요? 귀로 돌아갔는데요. 방향을 다르게 잡았습니다. 여기를 백이 내려서서 받는다면 그때는 이 교환이 이득이죠. 이쪽을 둬서 백을 받게 만들었을 때 이수와 이수의 교환이니까 당연히 이득이고요. 대신에 이제 백이 다른 쪽으로 받았을 때에는 흑은 이쪽을 얻었고 백은 하별을 얻는 그런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쪽을 따낸 것은 안 받았을 때는 백도 좀 불안하죠. 흑이 이런 자리를 젖혔을 때 여기를 당할 수는 없으니까 막아야 되고 둘, 그때 당장 여길 셋, 끊고 끊어가면 넷. 반패입니다. 지금 이슬아 선수도 막으면 따내서 이쪽 굴복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굴복한다면 뭐 이런 정도 진행이 될 것 같아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막아서 받아가고요. 따냈을 때 그때가 백도 불안하죠. 여기서 어떻게 받아야 할지가 애매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가장 무난한 변화라면 백이 여기를 잇는 변화인데 워낙 또 치열함을 구사하는 조혜연 선수라서 그렇게 받아줄지 모르겠네요. 30초 하나, 이 상태로 가만히 놔두기에는 뭐 백이 다른 식으로 잡는다면 이렇게 축으로 잡는 것은 지금 흙에 패가 남아 있거든요. 이쪽을 끊고 이렇게 끊으면 단번에 패가 나죠. 그래서 이렇게 뭐 예를 든다면 이런 데를 두고 끊어가서 팩감 공작을 했을 때 이건 백이 크게 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이어서 깔끔하게 받아갑니다. 이제는 이스라 선수도 이 한 점을 당장 준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자리를 한 칸 띄어서 다른 곳에서부터 싸움을 하고 싶습니다. 흙이 여기를 막는 대신에 백돌이 이곳에 왔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흙이 더 이상 네. 당장 싸워서는 좋은 성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네, 실전은 방향이 지금 이쪽을 향했는데요. 저라면 이쪽을 띄었을 것 같은데 지금 형태가
흐름이 나쁘지 않다고 보는 것인지 이슬아 선수가 차분하게 지켜둡니다. 네. 그럼 흙이 가지 30초. 않았던 하나, 이 둘, 좌기로 셋, 백은 손이 네. 갈까요? 그럴 가능성이 다섯. 높죠. 여섯, 일곱, 여덟. 네, 역시 그렇습니다. 이쪽보다는 이쪽이 더 급하다고 제가 느낀 이유는 여기를 한 칸 띄었다면 백도 이곳을 두고 이렇게 두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이렇게 3-3을 들어가고 뭐 정답이라는 것이 없는 그런 행마법이긴 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두어서 모양을 잡아갔을 때 뭔가 다음에 이쪽 미는 것을 보면서 약간 노림을 품고 이쪽 싸움을 전개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 이런 흐름이 어땠을까 하는 셋. 생각이 들었습니다. 넷. 이슬아 선수는 한 템포 쉬긴 했지만 지금도 전투적으로 싸우겠다는 거죠. 네. 저 싸움이 싫었다면 조현 선수도 이 부친수로 그냥 귀를 한 칸 띄고 정리를 할 수도 있었어요. 그랬다면 흑도 한 점을 당장 움직이진 않았을 겁니다. 지금 조현 선수의 이쪽 부침수나 이슬아 선수의 이쪽 올라 선수 두 수 모두 굉장히 전투적인 수법입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두 선수 모두 전투를 마다하지는 않는 선수들이라서요. 보통 때랑은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지금 하변 쪽 잘하면 백이 이쪽을 경계선으로 해서 5선으로 집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래쪽이 깨지면서 이 두 점이 탈출한다면 그것은 백이 별로 좋은 변화가 아니죠. 예를 든다면 지금 상황에서 이런 자리를 둘 때 30초. 원래는 백이 이쪽 젖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셋, 근데 지금은 네.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다섯, 흑도 여기 날일자로 여섯. 다시 한번 깨 들어와서 이 흐름은 썩 백이 잘 싸우고 있다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백의 집이 될 수 있는 진영 쪽으로 흑돌이 자꾸 파고드니까요. 대신 공격은 좀 더 쉬워지는 거 아닌가요? 지금은 이 흑도를 뭐 강하게 30초. 공격할 수 있는 상황 같지는 않아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단 급소 주면서 고삐를 늦추진 않습니다. 주현 선수의 장점은 저런 부분이죠. 좀 뚝심 있는 그런 힘이라고 해야 할까. 분리할 때 버티는 힘도 상당하고 그 초반에 상대를 압박을 통해서 우세를 가져가는 것이 이번 시즌 조현 선수가 이기는 패턴입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강경책이네요. 방금 전의 상황에서 흑이 그냥 뭐 한 칸 뛰거나 이런 식으로 행마를 할 수도 있었지만 이슬아 선수의 이 부침수는 여차하면 이쪽은 버리겠다는 겁니다. 상당히 덩치가 있어 보이는 자리인데요. 30초. 하나, 둘, 셋, 넷. 포항 포스코 캠텍과 여수 거북선의 챔피언 결정전 1차전 이국 속기대국입니다.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 조현 선수와 이슬아 선수의 대결. 기세 면에서는 어느 한 선수도 밀리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 두 선수의 시간 사용이 한 번도 없죠. 5번씩 남아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이 반외의 기세 대결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우선은 이 좌우기 쪽 진행 어떤 식으로 마무리될지가 궁금한데요. 지금 이쪽을 붙이고 젖히니까 끊었습니다. 셋, 앞서 이 붙인 수는 여차하면 이쪽 정도는 이제 버릴 각오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백이 만약 치받고 이렇게 호구를 쳤다면 두 점은 쉽게 잡을 수 있죠. 그런데 그때는 이슬아 선수가 아래쪽을 젖혀 있고 지금 흑돌은 여기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에 끊고 쭉 나갔을 때 이쪽을 통해서 수가 나니까
백은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때 이쪽을 벌리면 이것은 2점은 잡았지만 하변이 다 깨지면서 흑이 성공한 모습이죠. 그래서 조혜연 선수도 지금은 전체를 좀 통 크게 공격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둘, 아래쪽을 젖혔고 넷, 이스라 선수는 그쪽을 다섯, 통해서 여섯, 흐름을 잡아가고 일곱. 있습니다. 여덟. 앞서 두 선수의 상대 전적 조혜연 선수가 7승 2패로 압도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두 선수의 대부분의 만남은 2010년, 11년 이즈음의 만남이 많았습니다. 2009년에서 11년 사이가 많았죠. 그리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지금 두 선수가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 단 한 차례 만남은 있습니다만 최근 6년간 한 번의 만남밖에 없기 때문에 네. 상대 전적이 큰 의미를 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두 선수가 가장 많이 만나던 그 2009년에서 11년 사이에 광저우 아시안 게임이 있었고 그때 이 이스라 선수와 조혜연 선수가 같이 힘을 합쳐서 아,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 시기에 또 가장 많은 대결을 펼쳤었고요. 네. 30초. 하나, 때로는 개인전에서 적으로, 때로는 넷, 단체전에서 팀으로 이렇게 적이 되기도 하고 팀이 되기도 하면서 그 시기에는 한국을 대표했던 두 선수입니다. 오늘은 이 팀을 빛내는 선수는 누가 될지 좌하기 쪽 형태가 이스라 선수가 지금은 뭔가를 하지 않고 그냥 중앙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둘, 백도 이렇게 되면 부분적으로 약간 당한 형태죠. 여기만 놓고 보면 백이 분명 여섯. 당했습니다. 일곱. 정말 조혜연 선수 다운 아주 실전적인 수가 나왔는데 그 수가 됩니까? 끈으로 가겠다는 네, 지금 끈으로 건가요? 가겠다는 것 같은데요. 이런 수는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네요. 글쎄요, 지금 이렇게까지 끊어갈 수 있을지. 좀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수법입니다. 막상 30초. 뭐 한눈에는 대응책이 보이진 않네요. 셋, 넷, 다섯, 여섯. 지금의 저 저침수는 그럴듯한 것 같습니다. 이제 막으면 이스라 선수가 이렇게 두겠다는 생각 같거든요. 얼마 전에 있었던 중국 갑조 리그에서 하나 젖히고 이쪽 나오는 이 수순을 중국 선수가 선보인 적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일단 백도를 똘똘 뭉치게 만들어서 부분적으로는 흙의 근거를 확보하는 데 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여기 약점이 완벽히 커버된 것은 아니거든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렇다면 이스라 선수는 네 번 남았습니다. 막으면 지금은 임기응변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는 수를 봐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하고 이쪽을 버리고 좀 작게 이제 귀에서 살고 이쪽을 버리는 네. 그런 작전까지도 있기 때문에 좀 봐야겠네요. 아니면 여차하면 흑은 이제 이쪽 호구를 선수를 통해서 들여다보는 것과 이쪽 넘어가는 것을 맛보기로 하는 전략도 있죠. 하나, 둘, 흑은 지금 세울 수 있는 셋. 전략이 많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막아서 받아갔어요. 지금의 흐름에서는 이스라 선수가 이쪽 호구를 노리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정말 나와 끊을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쪽을 나와 끊지 못한다면 이쪽을 호구 치는 것도 한 칸 뛰면 흑이 좋은 자세로 나오고 쌍립 서면서 자연스럽게
탈출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백의 자세가 뭐 그다지 좋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은 나와 끊지 못하면 네. 백의 행마가 살짝 꼬였습니다. 붙여간 이상 30초. 끈으로 하나. 가야겠죠. 뭔가 그럴 셋. 것 같긴 한데요. 근데 모양은 또 워낙 안 좋아서 6, 7. 그냥 참아 두네요. 앞서 보았듯이 이제 흙이 이쪽을 통해서 어느 정도 살려 나가는 것은 크게 어렵진 않았기 때문에 조현 선수도 끝까지 강공으로 일관하진 않았습니다. 흙이 한번 지켜둬야 되나요? 지금은 이쪽을 지킨다면 뭐 이런 식으로 한 칸 띄어서 쉽게 지킬 수 있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4번 남았습니다. 여기만 보면 집이 좀 많이 깨졌고요. 이제 조현 선수는 바깥쪽에 백의 두 텀을 바탕으로 이쪽에 역습을 가하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쪽에서는 백이 약간 공격이 실패였고 대신에 이스라 선수가 이쪽 간 것은 약간 제가 볼 때는 방향착오거든요. 그래서 30초. 하나, 아직 뭐 어느 쪽이 확실히 둘, 많이 좋다 뭐 이런 셋, 흐름은 아닙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이스라 선수가 또 한 번의 강공을 선택을 합니다. 오늘 뭐 두 선수는 거듭된 강공이네요. 그냥 이쪽으로 모양을 잡는 것이 아니라 이쪽 모양을 이 한 점과 연결시키면서 타개할 수 있다면 흑의 입장에서는 최상의 그림이니까 그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한 점을 끌고 나왔습니다. 네. 연결만 된다면야 30초. 중앙 형태 둘, 굉장히 좋아지겠는데요. 넷, 지금 다섯. 오늘 대결 챔피언 결정전이니만큼 여자 리그 선수들뿐만이 아니라 뭐 나연 선수, 최찬원 선수, 이렇게 네. 많은 선수들이 지금 전상일 선수도 보이고요. 바둑 리거들도 상당히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만큼 관심도가 높죠. 그 어느 때보다 검토실에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포스코 캠텍 같은 경우에는 이 여자 리그뿐만이 아니라 한국 바둑 리그도 후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둘, 그 한국 바둑 리그의 포스코 캠텍 네. 팀 선수들도 지금 응원을 와서 네. 검토를 하는 모습이죠. 이 형태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오가고 있을까요? 지금 안조영 선수의 모습도 보이고요. 네. 넘어간 걸로 봐야 되죠? 일단 넘어갔습니다. 넘어간 대신에 이쪽 급소는 맞을 수밖에 없고 나중에 보면 이제 이쪽을 단수 쳐도 이렇게 됩니다. 30초. 그러면 양쪽이 연결됐지만 근거가 확실치는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일단 당장 이 돌 봉쇄만 되지 않는다면 이 104점이 굉장히 불안하게 떠 있다. 이것이 이스라 선수의 생각이고 이 4점을 탈출시킬 때 같이 나가면 되니까 지금의 이수는 괜찮은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이스라 선수가 끝내기에서의 어떤 세밀한 부분, 초반 감각적인 어떤 방향 이런 것은 약점으로 꼽히지만 전투에 있어서는 굉장한 능력을 보여주는 선수입니다. 하나, 지금 하변 둘, 쪽에서의 타개도 그런 넷, 장점이 다섯, 극대화되고 있네요. 여섯. 이제는 조혜연 선수도 좀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죠. 적당히 두텁게 이제 모양을 구축하면서 상대를 공격하는 것은 이스라 선수가 이쪽을 끌고 나오면서부터 이제는 그렇게 두기는 어려워졌습니다. 두 선수 한 차례씩 이곳에서의 초읽기 사용이 있었고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우선은 중앙 쪽으로 뛰어나갑니다. 저렇게 나가야 한다면 흑의 성공입니다.
당장의 어떤 압박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뭐 조현 선수도 냉정한 선택이긴 하지만 저렇게 된다면 같이 나오면서 일단 누가 얇은지 알 수 없는 형태가 되고요. 그렇다면 그 전의 상황을 봐야 되는데 30초. 하변 쪽이 지금 초토화되면서 중앙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과정에서 다섯, 백이 아직까지 얻은 여섯, 것은 없기 때문에 일곱. 하변 접전에서는 이스라 선수가 확실히 포인트를 올렸습니다. 네. 나중에 백이 이쪽을 노리려고 해도 약간 흑의 형태가 불안불안하지만 다 연결은 되어 있거든요. 연결도도 가만히 나가서 끈으로 갈 수가 없죠. 만약 붙여둔 교환이 없었다면은 이야기가 좀 달라졌을까요? 이수요. 하나, 네. 근데 이수는 뭐 한참 전에 하변 쪽 모양 결정되기 전에 붙였으니까 뭐 그것을 후회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뭐 흑도 같이 한 칸 띄고 진행이 되겠죠.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변은 여덟. 백이 5선으로 집이 날 가능성도 있다고 하셨던 자리인데 네. 정말 많은 부분이 깨졌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흑이 손을 뺐기 때문에 백이 먼저 붙이면서 시작된 싸움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변 쪽이 전부 다 깨지면서 중앙도 약간 백이 엷은 형태마저 띄고 있으니까 애초에 이쪽을 붙이면서 시작된 싸움에서는 백의 실패죠. 이스라 선수가 약간 괜찮은 흐름으로 보입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조현 선수가 지금 당당하게 중앙 쪽 모양을 잡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백돌이 이런 부분에 오게 된다면 그때는 흑도 좀 불안한 구석이 있습니다. 뭐 이쪽 30초. 들여다보고 이쪽을 하나, 끼어간다든지 둘, 이 한 칸 한 칸 사이가 넷, 뭐 그렇게까지 다섯, 연결고리가 튼튼하진 않기 때문에 여덟, 아홉. 이쪽 부분으로 열, 뭔가를 하기에는 흑도 찜찜한 구석이 있죠. 그래서 당장 뭐 이런 자리로 돌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만 계속해서 백이 이쪽 돌을 투자하다 보면 이스라 선수도 이쪽은 약간 불안한 형태입니다. 삼십 초. 하나, 둘, 어디로 갈지 고민이 네. 되는 자리인데요. 흑은 이쪽을 좀 여섯, 단단하게 일단 연결시켜 두고 싶네요. 여덟, 아홉, 열. 두 번 남았습니다. 여기서 벌써 두 번의 초읽기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냥 이런 자리를 둬서 어느 정도 연결하는 모습을 만든다면 네. 충분히 한 수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아니면 뭐 이런 쪽으로 뛴다거나 이쪽을 좀 더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다른 곳을 받았네요. 침착한 느낌은 주지만 그와 동시에 능동적이진 않다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네. 지켜두지는 않았는데요. 대마불사라는 말도 있고 당장 그렇게 강렬한 공격을 하기에는 백도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30초. 나중에 뭐 어깨 짚어서 기대기 전법으로 나간다든지 했을 때 이 네. 흑돌이 상당히 불안한 것도 사실입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세 번 남았습니다.
모양으로 판단할 때는 이런 자리 한번 붙여보고 싶네요. 이쪽을 둔다면 나중에 맛을 남겨두고 이제 다른 곳을 향하고, 붙이고 이런 데를 둔다면 그냥 감각적으로는 이런 자리가 떠오르거든요. 이렇게 30초. 두거나 이렇게 뒀을 때 둘, 흙이 굳어진다면 이 셋. 교환이 득이 되죠. 넷, 네, 당장 공격의 나팔을 불지는 않았습니다. 이쪽 침입. 두 선수의 바둑은 그 치열함이 끝날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조금만 잠잠해졌다 치면은 또 바로 시작이 되고요. 네. 조현 선수의 바둑은 이 선수 신예 기사 시절부터 좀 그런 면이 있었는데요. 모양상 30초. 왠지 약간 무리스럽지 않을까? 그래서 약간 피하게 되는 그런 수를 조현 선수는 그냥 둬요. 6, 7, 아, 같이 피하지 않고요. 그 실전적이라고 해야 할지 뭔가 상대를 껄끄럽게 만드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 모양상은 정말 되나 싶은데 막상 어떻게 대응할래? 그러면 대응이 쉽지 않은 그런 숙제를 상대에게 자주 던지는 기사가 조혜연 선수입니다. 네. 이스라 선수가 이쪽 한 점을 그대로 공격 들어가는 뭐 쨘다든지 혹은 이런 자리를 두고 연결할 때 30초. 들여다보고 하나, 이런 데를 붙인다든지 둘, 뭐 그런 식으로 셋. 가는 방법을 선택하진 넷. 않았습니다. 5, 이수와 비슷한 느낌을 주는데 그냥 침착하게 여섯. 받았어요. 9, 10. 그럼 조혜연 선수도 이제는 이 한 점을 지켜야죠. 뭐 한 칸 뛴다든지 모양을 잡을 때 이스라 선수가 이쪽 붙이는 뒷맛이 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호구 친다든지 해서 정돈하는 것은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저런 거죠. 더 파고드나요? 모양으로는 일단 자신의 약점을 먼저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조현 선수는 역시 정말 치열합니다. 사실은 이쪽에 백의 그 연결고리도 불안 요소가 많잖아요. 하지만 일단은 상대의 약점만 노려보고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이래도 안 지킬래 이거죠. 흑돌이 점점 이쪽에 오다 보면 이 부분으로 흑이 역습을 가하는 수가 강렬해집니다. 당장 이렇게 끊어갔을 때 단수 치면 나오고 백이 밀면 이쪽을 끊고 거의 수상전인데 백의 수도 많지는 않거든요. 아니면 흑은 이런 식으로 두면 일단 자체로도 하나. 탈출이 돼요. 둘, 셋. 그럼 이 세 점과 이 흑돌의 수상전이 될 다섯. 가능성에서는 여섯. 이런 쪽이 도움이 되죠. 드디어 받았습니다. 네. 흑도 한 번 더 받아둬야 되나요? 받아야죠. 최상의 그림은 이쪽을 붙일 수 있어야 되는데 붙일 때 백이 반발한다면 딱 한 팩감 정도? 한 팩감만 있다면 흑도 이렇게까지의 반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곳을 따낼 때 팩감 쓰고 따낼 수 있다면 이으면 이어서 이것은 30초. 백이 큰일 났죠. 하나, 둘, 그런데 그 한 팩감이 당장은 보이지 않기 넷. 때문에 다섯. 흑이 쉽게 둔다면 저수입니다. 막으면 양단수를 당하니까 백도 늘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겠죠.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지금까지의 전체적인 흐름도 약간 흑이 편해 보이는데요. 그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거나 뭐 승부가 결정났다 싶은 장면은 아닙니다. 네, 아직은 두 선수가 정리해 나가야 할 30초.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죠.
흑이 그곳을 막아두니까 이제 우변 쪽의 접전도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조현 선수가 우변을 더 이상 건드리는 것은 그냥 이슬아 선수가 손을 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젠 다른 곳을 향해야죠. 다른 곳을 향한다면 일단 약간 엷어 보이는 이 흑도를 노리고 싶고 제가 백이라면 일단 이 자리를 붙이고 싶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그렇게 침착한 수가 나와요? 조현 선수의 기풍을 생각해 봤을 때는 정말 의외의 수입니다. 이곳은 기대기 전법도 예상이 되던 곳이었잖아요. 일단 자신의 약점을 좀 지키는 의미가 크죠. 여차하면 흑도 이쪽에 단수치고 물론 이쪽 끊는 게 있어서 당장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뒷맛을 그냥 막아내는 수입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서로 그냥 지키고 쉽게 처리를 하는데요. 이 수는 두지 않는다고 해도 당장 뭐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앞서 살펴보았던 그 백의 노림이 있다면 흑의 중앙 쪽 행만 할 때 계속 불안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키는 한 수가 나왔고요. 하나, 둘, 셋. 조현 선수도 이제는 끼우는 수는 없지만 이 교환으로 인해서 다음에 들여다보고 이런 식으로 모양을 무너뜨리기에는 좋아졌습니다. 지금 이수와 이수의 교환은 흑이 여기가 선수고 여기가 선수라고 본다면 이쪽에서 한 집 나는 것을 좀 없앤 의미가 있죠. 삼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조금 더 파고듭니다. 그래서 되기만 하면 이득인데 이쪽을 끊었을 때 느는 것은 선수입니다. 다른 곳을 주면 흑이 끊었을 때 백이 여기를 잊지 못하기 때문에 백이 이렇게 받아야 돼요. 그럼 당장 수가 나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삼십 초. 하나, 조현 선수가 남은 시간을 한번 셋. 확인을 했습니다. 넷, 다섯, 여섯. 마지막 초읽기는 아니기 때문에 보통 저렇게 남은 시간을 확인을 하면 보내지 않나요? 안 두는 경우가 있는데 확인을 하고 두네요. 하고 작정을 하네요. 지금 그곳 단수 치는 걸 봐도 흑이 나갔을 때 그곳을 끊겠다는 뜻이겠죠? 나가는 걸 확인하고 끝나요? 여기를 그냥 뒀을 때 뭔가 이쪽으로 당할 수 있으니까 이제 미리 좀 확실하게 교환시켜서 이 백의 수를 늘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끊어가는데요. 그럼 흑의 귀를 파고든 한 수는 그냥 보태준 수가 집으로 돼버리나요? 약간 손해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 선수의 노림이 혹은 의도하는 바가 뭔지는 알 것 같아요. 어차피 있고 단수치나 지금 이렇게 두나 이 두 점을 살리고 백이 후수로 이쪽 연결하는 것은 그대로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쪽 나간 수가 자체로만 봤을 때는 하나, 내 집 손해이지만 이쪽으로 뭔가 셋, 괴롭히면서 놓고 넷. 따내게 한다면 이제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근거를 확보한 데는 득이라는 뜻인데 가장 잘 됐을 때 그런 거고요. 당장은 그래도 좀 집으로 손해가 크니까 이 수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여기가 선수가 돼서 흑이 뭔가를 하려고 해도 지금 이런 자리조차 후수입니다. 이으면 이쪽을 받아야 되는데
따내는 것까지 선수라서 흙이 한 번 더 둔다고 해서 수가 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이 자리가 후수라면 지금 여기를 나갔을 때 흙의 의도가 좀 불명확하죠.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흙이 약간 편한 흐름이었는데 여덟. 좌 쪽에서는 살짝 변수는 생기고 있습니다. 네, 상변 끼워가는 수가 나왔는데요. 일단 집으로 최대한 벌어들이는 수죠. 이렇게까지는 교환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하나, 흐름이 흙이 약간 괜찮은 흐름인데 넷. 조현 선수가 워낙 침착하게 두니까 이스라 선수도 약간 뭐랄까요, 당혹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실리로 벌어가는 수단을 두는 건가요? 뭐 그런 의미도 있죠. 네, 지금은 좀 차이가 좁혀졌습니다. 만만치 않은 승부가 될 것 같아요. 이스라 선수도 이쪽에서는 지금 심리적 손실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좀 형세가 미묘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국 여자 바둑 리그 정규 리그를 돌아보면 좀 미세한 승부들이 많았죠. 원래 약간 여자 리그에서 그런 경향이 있는데 포스트 시즌 들어오면서부터는 그 경향이 더욱더 짙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선 이 플레이오프에서도 반집 승부가 뭐 3차전에서만 2번이나 나왔을 정도로 네. 미세한 승부가 많은데요. 오늘도 흐름만 놓고 보면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30초. 하나, 분명 미세한 둘, 승부가 나오지 셋, 않을 만한 넷, 초중반 흐름이었어도 여섯, 일곱, 결국 후반에 여덟. 미세해지는 경우가 많았죠. 제가 볼 때 조혜연 선수도 분명 그 전에 이쪽 한 칸 띄인 수가 좋은 수일 것 같지는 않아요. 이런데 붙이고 좀 더 능동적으로 작전을 걸어가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런 수를 두었을 때 이제 이스라 선수가 실수가 나오고 그러면서 차이가 좁혀지네요. 좀 아이러니합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쪽 들여다보는 수는 100의 권리라고 볼 수 있었던 자리인데 두지 않으니까 이제 역으로 찔러가는 의미가 있죠. 다음에 찝는 수를 줄 수 있다면 흑도 기분 좋게 근거를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그럼 조혜연 선수도 이 자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급소입니다. 받아주면 그때 이쪽을 들여다봐서 모양을 무너뜨리면 되니까. 그렇죠. 지금 조혜연 선수가 아주 날카롭게 찔러가진 않지만 서서히 압박을 해오니까 이스라 선수도 이쪽 부분의 형태는 조금 불안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쪽을 미리 교환을 시켜놨는데 네. 이런 것도 실리로 뭐 약간 이득일 수 있지만 중앙 쪽으로는 분명히 흑도를 더 약하게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어요. 30초. 하나, 그래서 그 교환도 셋, 이쪽을 한 칸 네. 띄어서 지금 중앙전을 전개할 생각이라면 약간 빠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덟. 한 번 더 중앙으로 손이 향합니다. 이런 부분을 의식한 수일 텐데요. 중앙에서 저렇게 한 칸 띄임이 많은 바둑은 사실 보기 드물죠. 하나, 백은 어느 방향으로 손이 가야 될까요? 일단은 이 수를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쪽 부분을 뭔가 좀 건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아홉. 조현 선수는
이 부분의 형태를 좀 더 정리를 하네요. 흙이 한 칸 뛰니까 약간 백도 열붐이 있다는 겁니다. 그 수는 일리가 있죠. 다음에 백이 이런 자리를 끊어서 흙이 이쪽을 받으면 붙이는 것을 노리고 이쪽을 받으면 여기 틀어막는 것을 선수로 할 수 있는 그런 응수타진을 남겨두고 있으니까 하나, 이 수 자체는 둘, 굉장히 두터운 자리입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이슬아 선수 이제 마지막 촐기입니다. 조현 선수가 서서히 두텁게 두니까 이슬아 선수가 약간 당황을 하는 것 같아요. 좌변에서도 그랬을 때 실수가 나왔었잖아요. 전체적으로 지금 조현 선수가 뭐 그렇게 서두르진 않는데 느리지만 두텁게 압박을 하니까 이슬아 선수의 이 초반 우세가 조금씩 마지막. 옅어지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번 더 뛰나요? 지금 이쪽에서만 애초에 이 호구가 오기 전까지는 완벽한 한 칸 뛰는 자세였고요. 한 칸 뛰어나오고 그 다음에 5번 한 칸 뛰었습니다. 판을 가르는 한 칸 네. 팀인데요. 조현 선수 두텁게 막아두니까 이제는 여기 끊는 것이 자연스럽게 선수가 되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쪽 붙이는 이 노림이 이제는 당장 기정사실화 되었죠. 이슬아 선수도 그쪽은 좀 지켜둘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지켜둔다면은 넷, 뭐 다섯, 이쪽을 받거나 해야죠. 여섯. 예. 그런데 이런 데가 지금 자연스럽게 막히는 흐름이 되고 뭐 아직도 확정가로는 흙이 뒤처질 것은 없습니다만 점점 백의 모양이 좀 구체화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상 이제부터의 승부로 보여집니다.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의 저침수는 사실 당장 필요한 교환은 아니긴 하죠. 저쳐만 두겠다는 건가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하나, 둘, 당장 그곳을 이 한 점을 잡는다고 하는 것이 네. 크지 않기 때문에 교환을 시키고 있고 이수호는 이으면 이쪽 들여다보는 것이 싫었다는 뜻인데 약간 독특한 느낌도 있습니다. 어차피 백이 받긴 받아야죠.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이 교환이 득인지는 조금 애매한 부분인데 이슬아 선수는 득이라고 보니까 저곳을 붙였어요. 이렇게 받아도 30초. 나중에 여기를 가르는 수가 있으니까 둘, 중앙 쪽으로 셋, 별로 악수가 아니라는 넷,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이쪽을 당하게 된다면 나중에 백도 조금 형태는 무너지네요. 지금 안쪽에서 뭔가 효율적인 지킴수를 위해 이쪽을 붙였던 거군요. 호불호를 떠나서 저런 수는 이슬아 선수의 어떤 센스를 보여주는 점이죠. 가만히 받아가지 않고 좀 더 탄력적인 모양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여수 거북선의 이슬아 선수와 포항 포스코 캠텍의 조현 선수의 대결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